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올린 그 앞에 단락이 있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저께 올린 거는 한 달 전에 이제 올린 겁니다. 한 달 전에 녹화를 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매일 이렇게 하루에 어떨 때는 막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시간이 날 때는 막 5편, 6편 하고 평일에도 2-3편 하는 경우도 있고 바쁠 때는 이제 못 하는 경우, 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달 정도 항상 여유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야장 16번째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안평중이라는 사람은 이제 제나라 대분이 이름은 영이다. 그래서 안영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또는 안자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존칭을 하기 때문에 안평중은 선여인교로다. 그러니까 사람과 더불어서 교제하는데 잘한다. 그러니까 사람과 교제를 잘한다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상대방을 공경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조를 뜻하는 구의, 경지, 온저, 이렇게 여러분 현토가 낯설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경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처음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초기에는 누구나 상대방에 대해 존경을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공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이 사람과 잘 사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귀는 것을 오랫동안 지속했다고 하는 거. 그 지속하는 것은 공경을 했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정자가로되 사람이 교제하는데 오래되면은 서로 공경하는 마음이 쇠퇴해지죠. 그런데 오랫동안 능히 공경하는 것이 선하게 되는 이유이다. 자, 제가 이 안평중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조금 공자 당시의 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자가 제나라에 갔을 때 벼슬을 하려고 해서 가지고 그때 제나라 임금이 공자의 그 명성을 알고 땅을 주어 가지고 다스리게 벼슬을 살려고 했는데 안평중이 막았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제나라에서 벼슬을 하는 것을 못하게 막은 사람이에요. 근데 공자는 안평중을 굉장히 칭찬을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안평중은 제나라의 충신이에요. 그런데 안평중이 봤을 때는 공자는 제나라의 충신이 될 사람이 아니라 천하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하게 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안평중은 4대의 임금, 네 분의 임금을 모신 요즘 말하면 명재상이에요. 그러나 안평중이 아무리 훌륭했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는 훌륭했다 하더라도 임금이 결정적으로 제후가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은 나라는 위태로워져요. 결국은 그 임금이 시해 당하고 뒤에 가가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서 제나라가 그 강시성에서 전시성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참화가 발생이 되죠. 물론 이제 한참 뒤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어진 재상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명현 어떤 그 충신이 있다 하더라도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요, 나라는 그냥 나라고 집구석이고 다 그냥 망하고 엎어지는 겁니다. 자, 공자가 말하기를 장문중이라고 하면 노나라 대부 숙손시다. 뭐 정말로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장문중이라는 사람은 자 논어에 이렇게 그 공자가 비난을 했다 하더라도 장문중은 비교적 노나라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문중이 거체호대 이게 여러분 그냥 글로만 보면은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문헌을 보고서 확인이 돼야지만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가 뭐냐 이거죠. 자,
여기서 장문중은 노나라 대부 장손신이 이름이 진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체의 거는 이렇게 담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떠한 그 뭐랄까 물건을 저장하는 어떤 뭐랄까 그 뭐라고 뒤지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사실은 이렇게 좀 멋있게 만들어 놓은 장식품이에요. 근데 이 채가 뭐냐면, 채는 큰 거북이라는 거예요. 큰 거북이를 이렇게 보관하되 이런 소리예요. 큰 거북이를 보관하되, 그 보관하는 그 조그마한 이렇게 장식품으로 된 어떤 그 모형, 어떤 칩 같은 게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절 조절하니, 이것도 여러분 주석이 없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산의 어떠한 그 모양과 그 수초의 어떤 그것을 장식으로 이렇게 깎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사람이 지혜롭다 하겠느냐. 예. 자, 장문중은 노나라 대부 장손신이 이름은 진이요 거는 장과 담는 것 같다. 채는 큰 거북이다. 예. 절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면은 요거에 대한 그 검색을 제가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머리의 두 공이다. 조는 수초의 이름이다. 예, 풀같이 이런 것을 이제 장식해 놓은 거죠. 예, 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들보 위에 자그마한 기둥이다. 모두 자 거북이를 담아둔 집으로서 거기에다가 그 절에다가 산을 깎고 산 모양으로 이렇게 깎아놓고 절에다가 그 수초 모양을 그려넣었다. 예. 당시에 장문중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송이 자자했는데, 공자는 그가 민의에 힘쓰지 아니하고 귀신의 그 아첨하고 그 이렇게 그 매몰된 거, 독이라고 하는 건 빠지다, 매몰되다 이런 거예요. 예. 한 것을 말씀하시니, 백성의 민의에 힘쓰지 아니하고 귀신 같은 데에다가 아첨하고 거기를 예를 들어서 자주 점을 치니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 용어 선택에 있어서 이 독이라는 것도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글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게 서전에서 서에서 소위 말해서 서경에서 나온 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예를 들어서 점을 너무 지나치게 남용하고 점치는 것을 남용하고, 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도 얘기했지만 점은 한 번, 두 번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무리하게 계속 반복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치는 게 일종의 독이라고 보면 돼요. 예. 이 안은 편안할 안으로 읽으면 안 돼요. 예. 의문사로 읽어야 돼요. 어찌 옛날식으로 하면은 어찌 시로금 지가 되겠는가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럼 여기에 일종의 물음표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나 안득 위지 호리오 이렇게 한문으로 하면은 어조사 하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러나 안 써도 된다는 거. 쓰면은 고맙지만 쓰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안득 위지 호제리오 이렇게 해도 되고, 안득 위지 호리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야자를 써도 되고, 근데 안 써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글을 읽다 보면 그냥 대본을 알아야 돼요. 왜? 춘추전,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춘추라고 얘기했다 하고 춘추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현대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춘추좌전인데, 춘추좌전에는 춘추라고 하는 원문에 좌전의 그 해석이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했느냐? 삼국시대 그 우리가 그 한나라, 그러니까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그 소위 말해서 삼국시대의 그 위나라의 장군인 두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갖다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을
춘추 좌전, 그러니까 좌전의 글을 춘추 원문에다가 갖다가 하나하나 맞춰놨다는 거. 그게 우리가 보통 춘추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사에서 보고 있는 주역은 명나라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명나라 때 원문에다가 정의천의 주석을 먼저 앞에 붙이고 뒤에 주석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일종의 주자 역학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역학일 때는 그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 예,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자, 춘추전에 이른바 허기를 지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허기라고 하는 빈 그릇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쓸데없는 기물. 바로 이것이, 예, 요런 거를 말하는 거죠. 예. 쓸데없는 기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이다. 장자가 말하기를 산절조절하여 거북이를 보관하는 집을 만든 것은 원거라는 것도 뭐냐면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예. 어떠한 문헌에 의해 가지고 원거가 새 날아다니는 새죠. 예. 새라고 합니다. 새한테 제사 지내는 뜻과 장문중이 무지한 사람, 무지한 것으로 동기하는 것이 맞다. 예. 모든 것이 부지로 귀결된다는 것이 맞다. 예. 그러나 제가 옛날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공자가 어떤 사람을 부지하다 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나라 환공 같은 경우 했을 때 거기에 관자 같은 경우, 예,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적으로 그 사람은 굉장히 전반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장문중도 비교적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공자가 이렇게 책 잡을 때는 잘난 사람한테는 좀 책망하는 말을 좀 쓰고 부족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반대로 좋은 점을 이렇게 드러내서, 예,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글 쓰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예, 할까 말까 동기업 이와 같은 문체가 여러분, 예, 주요 개사에 우리가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예,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송나라 때 예를 들어서 주자라든가 정자라든가 그 당시 사람들도 글을 뭐냐면 결국은 전부 다 고전에 의해 가지고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장문중이 큰 거북이를 보관하는 집을 만들면서 기둥 끝에 두공에는 산을 조각하고 들보이 동자 기둥에는 수초의 마름을 그렸으니, 예, 요거 인터넷 뒤져보면요,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글만 이렇게 옮겼습니다. 장문중은 노나라 대부 장손시로 이름은 진이다 했죠. 거는 보관한다는 뜻이다. 채는 큰 거북이다. 절은 기둥머리의 두공이다. 이런 것도 저도 솔직히 모릅니다, 잘.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에 맞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어떠한 의리적인 면이 중요한 것이지, 거북이를 담는 집이 모양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것은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럴 때는 여러분 이런 거는 딱 잘라가지고서 모르고 넘어가셔도 된다는 거. 예, 조는 수초의 이름이다. 절은 대들보의 짧은 동자 기둥이다. 대개 거북을 보관하는 방을 만들면서 기둥머리 두공에는 산을 새기고 대들보의 동자 기둥에는 수초를 그려놓는다. 자, 왜 거북이를 그렇게 신성시했을까요? 예, 이거는 여러 가지 거북이가 이제 상스러운 어떤 동물일 수도 있지만은, 예, 은나라 때 같은 경우는 은나라 나중에 은어에서 나중에 1970년대인가 발굴을 하다 보니까
거북이 등껍기가 여러분 수십만 개가 나왔대요. 거기에 이제 글자가 있었던 거죠. 그거 전부 다 점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거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상스러운 것으로서 예전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큰 거북이니까 이거는 뭐 예사로운 게 아니다 한 거죠. 예. 그런데 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찮은 이와 같은 미물인데 이 장문증 같이 현명하고 똑똑하고 어진 사람이 이와 같은 짓을 하니까 비판하는 거죠. 당시에 장문증은 지혜롭다겠는데 지혜롭다기도 했고 지혜로우면서 또 어질다고 또 칭송이 있었어요. 근데 공자가 그 인간의 도리에 힘쓰지 않고 귀신에 아첨하고 모독했으니 이 모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점을 칠 때도 모독이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그 독이라고 하는 거에 글의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그 뜻은 해석하는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모독이죠? 귀신한테 아첨하는 게 귀신을 섬기고 그러는 게 뭐가 저기죠? 점을 지나치게 많이 치면은 그게 바로 아첨하고 모독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춘추전에 말한 헛된 기물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을 말한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그 해석은 뭐 똑같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훑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장이 묻기를 선생님 이제 공자한테 물은 거죠. 영윤자문이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에 글을 딱 봤을 때는 이게 영윤자문이 이게 도대체 뭐지? 물론 주석을 보면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도 이게 초나라의 상경 요즘에 말하면은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벼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제후들마다 관직의 이름이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 지역마다 각 저우들의 어떠한 그 독특한 관직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윤하면은 초나라 사람의 재상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윤자문이라는 사람이 3번 벼슬 해가지고 3번 벼슬길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3번 영윤의 벼슬길에 올라갔다. 그런데 기뻐하는 낯빛이 없었고 3이지 3번 퇴출당하되 물러나되 쫓겨나되 이런 소리죠. 얼굴에 썩내는 낯빛이 없으며 9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았던 영윤의 그 직분을 반드시 새로운 영윤한테 고하니까 인수인계를 잘해준 거죠.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인수인계도 안 하면은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해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인수인계를 잘하니 어떠합니까? 묻는 것도 굉장히 좋은 물음이에요, 여러분.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국무총리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집안의 경사죠. 그런데도 얼굴에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근데 3번이나 또 쫓겨났어요. 그런데도 썩내는 기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여기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장이 이는 아닙니까? 이렇게 이는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어찌 인이라 하겠는가? 여러분 어찌 인을 얻었다 하겠는가?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이 득이라고 하는 거 제가 그랬죠. 옛날 사람들이 일종의 약간 사투래요. 그냥 말을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약간 말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중간에 조사처럼 쓰이는 글들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시로금 이렇게 해요. 어찌 시로금 인하다 하겠는가? 옛날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물론 어찌 인을 얻었다고 하겠는가?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얻었다라는 말을 쓸 필요가 어찌 인하다 하겠는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영유는 관직의 이름이니 초나라 상경으로서 집정자다. 바로 제후 밑에서
모든 정치를 관리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 자문은 성은 투요, 이름은 고고토다. 아, 이런 것도 여러분 처음 보면은, 이게 뭐지? 고기 뭐고, 어가. 요것도 그 발음이 어가 아니라 고고토. 오로 읽어야 된대요. 예. 근데 이것도 뭐 뒤에 제가 또 다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어요. 기위 있냐 이럴 때 그 사람 됨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기위 있냐 이렇게 할 때는 기위 있냐 희노 불영하고 희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 무라무간해서 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그 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대인에서 나를 벗어난 제3자, 예. 다른 사람과 나와 사이에 그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예.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있음을 알고 자기 몸은 알지 않았다. 그러니까 충이죠. 충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유기국이 부지유기신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으면서 나라 있는 줄을 모르고 자기 몸뚱아리에 있는 것만 알면은 그거는 부충한 사람이죠. 예, 부충한 사람이죠. 그 충이 아주 그 풍부 넘친다 할 것이다. 고로 자장은 그 의락은 의심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은 인이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인이 아닐까라고 여긴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이 그 세 번 영윤회에 오르고 세 번 퇴출당한 것으로서 이유로서 또 새로운 영윤에게 고하는 것이 모두 천리에서 나와가지고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는 줄을 알지 못했다. 그 본래의 그 마음속에 진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공자가 그 충성스러운 것은 허락했지만 그 이는 완전히 허락한 건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진 사람이 아니다 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어찌 인이다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모르는 거니까. 예. 왜냐하면 사람이 그 보이지 않는 거기에도 여러분 그 권력의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 내막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천리에서 그 마음이 나왔는지 예, 천리에서 나와가지고 인욕의 사사로움이 정말로 없는 것인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리는 대신 뒤에 또 뭔가를 얻기 위한 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건 모르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는 투르오도라고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그냥 투고고도라고 해도 됩니다. 춘추자전 성공4년 여러분 이렇게 항상 성공4년 그러니까 성공하면 뭐라 그랬죠? 항상 노나라 기준이죠. 노나라 성공시대의 4년 되던 해에 초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드디어 그 마침내 야고시가 한 집안에 전부 다 몰락했다는 거죠. 처음에 야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취어 운하야 이런 거 뭐냐면은 운나라 여기 운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운나라 여자한테 장가들었다. 운나라 여자를 취했다 이렇게. 네. 운나라 여자한테 장가들었다 소리. 처음에 그래서 투백비라고 하는 사람을 낳은 거예요. 근데 야고가 죽음에 그 투백비가 그 모친을 따라서 부모 외가를 따라서 이러죠. 이게 이제 운하고 같은 뜻일까요? 아마 제가 검색은 안 했는데 예, 같은 적일 거예요. 아마 운 땅에서 길러졌다. 예,
어머니를 따라가서 그랬는데 자 여기도 여러분 보세요. 지나가는 길에 음어 운자진여 이렇게 이런 거 운의 남자의 딸을 음란하게 했다. 간통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운이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운의 제후의 딸하고 사통을 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자문이라는 자문을 고곡토가 자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문을 낳았다. 그때 그런데 이제 운부인이 그 몽중이라는 땅에다가 자 사기저 몽중하니 요 사자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시켰죠. 아 그래도 일개의 그 조그만한 데라도 제후의 딸이잖아요. 여기서 운부인은 운나라의 제후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를 내면 누구로 하여금 몽중이라는 땅에다가 버렸다. 그러니까 유기한 거죠. 예. 그런데 호랭이가 가서 저기 하니까 호랭이가 자문을 젖먹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상태였는데 어느 날 운자가 운 땅의 제후죠. 운의 제후가 전이라고 하는 건 밭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사냥 가다 이 소리예요. 예. 사냥 가는 것도 봄에 가는 거, 여름에 가는 거, 가을에 가는 거, 겨울에 가는 거 이름이 다 달라요. 사냥 간다는 그 명칭이. 그러나 후세는 통칭 그냥 밭전자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사냥 갔다가 봤어요. 이거 같은 것을 호랭이가 웬 애기를 젖을 먹이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서 놀래가지고서 돌아와가지고 부인에게 고한데 마침내 자초지정해가지고 마침내 그 자문을 거둬들이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초나나 사람이 그 곡을 젖먹이는 것을 곡이라 이루고 그 호랭이를 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호랭이를 오도라고 이루는 거로 붙여서 그 투고고도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요거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논어 이렇게 보면은 그 각주에 보면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시전, 서전, 주역, 그러니까 춘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섭렵해야지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 이런 경우 이렇게 대충 보면은 속된 말 제가 자주 쓰는데 통밥으로 그냥 한 60% 70%는 먹고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다양한 글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한문이 어려운 거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논어 읽으면서 비판할 수 있는 글은 있어도 난해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해 못하는 글은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에 근거를 해서 썼기 때문인 거예요. 이 글도 여러분 보세요. 최자가 여기서 이제 최자는 어떤 제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대부인데 그거는 이렇게 표시가 됐으니까 최자라는 놈이 제 나라 임금을 시해했어요. 근데 진문자라는 사람이 말이 10승이 있어서 굉장히 부자죠. 예, 귀족 출신이죠. 진문자가 10승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피해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이르러서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다른 나라에 이르렀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춘추 시대에는 분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 그 천자가 있고 각각 저우위들의 나라가 있잖아요. 제 나라 아니면 노나라, 초나라, 예를 들어서 정나라, 위나라,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 간 거예요. 예. 그리고 딱 보니까 그 나라 정치를 보니까 아이고 우리나라의 대부 최자라는 놈과 같은 놈이 다 있네. 그리고 피해서 또 다른 나라 또 간 거예요. 또 말하는 아이고 우리나라 그 최자라는 놈 같은 놈이 이 나라에도 또 있네. 그리고 피해서 하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물은 거예요. 공자가 말하기를 깨끗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자장이 어진 것은 아닙니까? 하더니 나 잘 모르겠는데 어찌 어질다 하겠느냐. 이런 정도 행동 가지고 그건 모르는 일이다라는 거죠. 최자는 제 나라
이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춘추 여러분 그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경서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바보 멍청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골새님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 최자는 제나라 대군이 이름은 저다. 서로 있나 저러나 제가 모르겠는데 제군은 이때 장공인이 이름은 광이다. 진문자 또한 제나라 대군이 이름은 수무다. 이럴 때 수무다. 십승은 40필. 말이 40필이다. 왜냐면 수레 하나당 말 4필이 모니까 굉장한 부자죠. 위는 떠나가는 거다. 문자가 결신거란해서 자, 요거 몸을 깨끗이 해서 난리를 피하니 떠나가니 청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예. 그러나 그 마음이 과연 의리에 당연한 데서 나와서 능히 타련히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고 묶이는 바가 없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예. 그렇지 않다면은 자 억이라고 하는 거 이럴 때는 반어법이죠. 글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부득이해서 어떤 이해의 사사로운 자기의 최자라는 놈이 저렇게 난리쳐가지고 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자기의 하고 위치에 봤을 때는 자기한테 도움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해의 사사로움에 부득이해서 이해의 사사로움에 원망하고 후회함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니면 이거는 이해의 사사로움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한 것이지 피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후회함, 마음속에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것이 면할 수 없다. 고로 부자가 그 깨끗한 것은 허락했지만 그 어진 것은 허락하지 아니한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 공자가 말하는 투를 보세요. 나 잘 모르겠는데 어찌 인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공자가. 야, 그깟 놈이 뭐가 어질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는 이게 말이 무서울 때는 어마어마하게 무섭지만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런 말을 듣는다 해서 진문자가 성낼 일도 없죠. 그러니까 말 가운데 공자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말이같이 우리 같은 쫄짱부들은 저거 막 공격하고 막 난리 났죠. 근데 공자는 그 정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그 죄상이 나오질 않았으니까. 자, 여기는 오는 주자죠. 주자가 내가 선생님한테 들으니 당리 무사심.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당리 무사심이면 즉 인이다. 이치의 당에서 사심이 없으면 그게 바로 인이다. 주자의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저절로 그냥 외우게 돼요. 당리 무사심. 이치의 당에서 사심이 없는 게 바로 인이다. 굉장히 어렵죠, 사실. 이거 현실적으로 거의 보통 사람들이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태계유곡이라 그래도 이런 했느냐 그러면 부끄럽죠. 태계유곡 선생님도 이런 말에 부끄럽다고 느끼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오직하겠습니까? 이것으로서 두 사람의 그 행적을 보면은 비록 그 재행의 고가 비록 그 어떠한 그러니까 또 그냥 재행의 그 뛰어남이 미치지 못할 것 같으나 그러나 모두 그것이 반드시 이에 당해서 정말로 사심이 없는지 정말로 사심이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장이 여기서 인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장은 항상 군안이라는 거 여러분 자장에 나오면 군안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은 항상 뭐라 그럴까
남들 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군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질문하는 것도 보통 사람이 따를 수 없는 것 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충의입니까? 청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입니까? 이런 거. 그걸 가지고 군한하는 걸 가지고 인이라고 여기잖아요. 예. 이게 자장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질적인 그 특성이죠. 마침내 작은 것으로 자그마한 어떠한 좋은 면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좋은 면이 있잖아요. 근데 작은 어떤 그 조그마한 그 좋은 행실로서 큰 것을 믿어버리니 부자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 이해에 있어서 다시 거듭 그 윗글의 부지기인과 후편의 인인지 오부지 나는 인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아울러서 그런 것과 아울러서 3인 이제의 그 살을 예를 들어서 은나라에는 세 사람의 어진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백이숙제의 고사로 견줘서 볼 것 같으면 인이 도대체가 무엇인지 피차 규진해서 저것 모든 것들이 저것과 이것이 모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거 옛날로 말하면 갈마들다 이러죠. 모두 갈마들어서 인의 뜻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공자는 허락하지 않아. 나는 인을 모른다. 그것이 어째 인이라 하겠는가. 이런 말도 했지만 뒤에 가면은 은나라에는 세 어진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백이숙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도대체 공자가 말하는 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피차라고 하는 말은 뭐죠? 여기 피차, 피는 일종의 부지기인, 상장의 이 부지기인 또는 인제 오부지, 요거고, 이 차는 뭐죠? 요 3인과 백이숙제이죠. 한쪽에서는 나는 일을 모른다. 어찌 그것을, 나는 일을 모른다. 그러고, 또 여기서는, 다음에서는 누구더러 어질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바로 여기서 피차 이것을 교진 이런 것들을 드러난 자료에 의해서 공자가 말한 그것을 음미해서 살펴본다면 공자가 말하는 인의 의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지금 다른 글로서 고찰해 보면은 영융 자문이 초나라의 상이 되었을 때, 영상이 되었을 때, 다스릴 때 이런 소리예요. 소모자, 도모한 바가 참왕화라의 일이 아니었다. 왕은 뭐죠? 주나라 왕이에요. 주나라 왕. 주왕을 참남한 거예요. 초나라 임금이 왕이라는 칭호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국을 말해요. 중국을 활이라고 하는 거는 압박질르고 위협을 가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죠. 아주 심하게. 부분적으로는 영윤 자문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참왕 화라에 같은 일이 저지르지 아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소위 말해서 육아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육아적인 입장에서 그냥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영윤 자문은 초나라의 충신인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주자 철학하는 사람들이 주나라 천자를 일단은 중심으로 갖고 있는 사고 방식에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고 제가 영윤 자문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주자라든가 맹목적으로 주자 철학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당시 사실이었으니까 이거는 그 시대에 춘추 시대에 전부 다 여러분 양육 강식의 시대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문자가 제 나라에서 벼슬을 할 때 정군 토적의 의리를 잃어버리고
자, 최자라는 놈이 임금을 제 나라 그 장군을 죽였으면 여러분 인군을 바로잡고 도적놈들을 토벌을 해야 되는 의리가 있잖아요.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불수세에 얼마 몇 해 지나가지 않아서 도리어 제 나라에 가서 벼슬살이한 거예요. 그러니 그 불인함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얼마나 그렇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판단 내리고 이러는 데에서 경솔하게 하지 않고 이 이치를 나름대로 본 거죠. 예. 결국은 이와 같이 나중에 보니까 사단이 벌어져. 우리가 보통 그러죠. 어떤 사람이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 그러면 막 그냥 칭송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를 배신했다고.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왜 모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솔하게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칭송해서도 안 되고 좋은 거는 좋다고 얘기하고 그릇된 것은 그릇되다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저도 그 굉장히 뭐랄까 그러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논어라든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